지난주 전국적 이슈가 되었던 소아청소년과를 폐과한다는 안내문을 붙인 의사 선생님이 황심소 라이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이후 영상에는 평소의 황심소 방송보다 훨씬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그 대부분은 해당 병원을 이용했던 환자 보호자들의 의사 선생님에 대한 호불호의 의견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에 대한 소수의 지지글과 대다수의 불만의 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지와 불만의 이유가 명확했다는 점이에요. 지지글들의 핵심은 의술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지지의 글은 소수이지만 이와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신생아 때부터 태열기가 너무 심해 여러 소아과를 다녀봤지만 답답한 소견만 들었어요. 지인에게 김미정 원장님한테 한번 가보라는 권유를 받아 내원한 게 처음이에요. 반복되는 태열기였지만 스테로이드 연고도 소량으로 두세 번 썼고 온습도와 보습으로 깨끗하게 나았어요. 건강한 피부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리가 멀어 내원하지 않지만 그때 다니면서 피부나 감기 등 원장님이 알려주신 여러 방법들을 지금도 잘 활용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몇 살에는 타소아과 영유아 검진 받고 충격이었어요. 2돌 전까지 김미정 소아과에서 영유아 검진을 받았는데 30분가량을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주며 아이들의 발달 상황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는데 그땐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소아과 가서 영유아 검진 5분도 안 봐주더라고요. 문진표 보고 패스였습니다. 예방접종도 절대 간호사들 안 시켰죠. 원장님 본인이 무릎 굽히며 해주시던 기억이 나네요. 이외에도 정말 감동받은 일들은 많았습니다. 항생제 오남용도 없고 친절하였습니다. 하지만 댓글을 도배하다시피 한 내용들은 대부분 원장 선생님의 태도와 말투, 무시에 상처받았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진료비가 더 많이 청구된다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말투가 기분 나쁘다, 가르치려 한다, 권위적이다, 과잉 진료를 한다, 진료비가 많이 나온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댓글이죠. 가까운 곳에 똑딱 예약되고 유명한 소아과라고 해서 처음엔 자주 이용했었어요. 그런데 다닐수록 무시하는 말투와 자기 주장만 하시기에 지금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해열제 처방도 아세트아미노펜이랑 이부프로펜은 부작용 많다고 논문에 나와 있다고 처방해준 덱시브프로펜만 먹이라고 하시고 무료인 영유아 검진이랑 예방주사도 항상 중이염 0단계라고 적외선 기치료하고 무료로 진료받은 적이 없네요. 바로 다른 병원 갔을 땐 중이염 아니라고 했어요. 비급여라고 설명 없이 주는 종이하며 아이가 아프면 무조건 엄마 탓이라고 하시는 선생님 덕분에 댁이 많아도 아동병원 다닙니다. 그리고 진료 때문에 적은 개인정보를 이리 활용하시다니 여러모로 깜짝 놀랄 일이네요. 이 의사분의 진료 방식이 일반적인 대다수의 병원과 다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댓글대로라면 같은 의사로부터 같은 스타일의 진료를 받은 환자 보호자들은 극단적으로 반대의 경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원장 선생님의 일방적인 입장이 방송되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여러 환자 보호자들의 마음이 댓글을 통해 표현된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폐업을 결정한 소아청소년과 의사 선생님은 다시 한번 황심소 라이브 방송에 나와주셨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미스테리한 심리사건을 해결하는 셜록holm의 모습으로 돌아온 황상민 박사님과 함께 폐업을 결정한 의사의 마음과 병원 진료를 경험한 환자 보호자의 마음을 댓글과 댓글에 대한 의사 선생님의 답변을 통해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선생님이 폐과 안내문을 붙이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심평원의 21,600원 환불. 이것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것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민원인은 어떻게 이 환불을 받아낼 수 있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환불을 받고자 했는지 읽어봅시다. 진상보호자가 심평원을 활용하여 소아과 의사 엿먹여 소아과 폐퇴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오늘 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광주의 소아과 폐과를 선언한 의사 선생님, 그분을 모시고 대체 무슨 일로 이 본인이 20년 동안 전공의로 하시던 소아청소년과를 폐과를 하고
다른 의료 과목을 하시겠다라고 병원에 안내문을 붙였대요. 사실 그 병원에 안내문을 붙여가지고 전국적으로 안 그래도 요즘에 소아청소년과 폐가를 하고 이 애 키우는 부모님들 애가 아플 때 갈 데가 없어가지고 뭐 심지어는 아이가 앰뷸런스 타고 거리를 헤매다가 며칠째 헤매다가 결국 죽고 말았다 뭐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들려오는 시대에 아니 소아청소년과 의사 선생님이 폐가를 선언했다. 이거 전국적인 뉴스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그 안내문에 보면 그 환자 보호자가 이 허위 그것도 민원을 심사평가원하고 국민신문고에 넣어가지고 이 의사 선생님이 나는 소아청소년과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렇지만 내가 환자를 버리고 도망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는 소아청소년과의 경우에는 환자인 애들이 있고 또 그 환자를 데리고 오는 보호자가 있는데 나는 환자만 직접 대하는 진료를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폐가 선언을 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진짜 이 애가 아파서 왔는데 사실 저도 웹툰을 보고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소아청소년과에는 의사 선생님이 환자인 아이만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아픈 아이를 데리고 오는 대개 한 명의 보호자가 올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또 아이들이 귀하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나 대개는 할머니나 뭐 아버지까지 온 일가족이 출동을 하니까 그 만화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 명의 환자와 세 명의 거의 정신병자에 가까운 보호자를 다뤄야 하고 대해야 하는 것이 소아청소년과 진료다. 이렇게 해서 이게 대체 뭔가 했는데, 제가 신기하게 생각했던 그 일에 이 완벽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분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황심소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음이 아프신 분들 또 그것이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 광주에 계시는 그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원장님 김미정 원장님 이분을 모시고 방송을 했습니다. 김 원장님 어떠셨어요? 황심소 방송에는 사실 원래 댓글이 그렇게 많이 안 달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댓글이 달린 거를 저도 오래간만에 경험해가지고 이 당사자 분은 이 댓글을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그 댓글을 보셨으면 상당히 일주일 동안 힘들게 보내셨을 거고 폐가 선언한 거를 아예 그냥 나 의사생활 집어치우겠다라는 그런 마음까지도 드시지 않으셨을까 그 생각도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간 댓글은 다 읽었고요. 댓글 읽으셨어요. 읽으면 안 되는데. 읽었습니다. 그래요? 일주일간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보시면, 예, 잠도 잘 자지 못했고, 밥 먹는 것도 고역이었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셨겠네요.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내가 100살까지 충분히 살겠구나, 이렇게 욕을 많이 먹어서. 그렇죠. 이 장수 시대에. 네, 그거는 좋은 점이고, 그리고 또 뭐, 그래도 병원은 계속 하실 생각이신가요? 특히 지난 시간에, 이 민원을 넣으셨던 그 보호자분께서 김 원장하고 통화를 하시면서 김 원장이 네. 아니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요? 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 내가 소아과 의사, 완전히 엿먹이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심평원하고 국민 이 신문고에 다 민원을 넣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상당히 황당해 하셨는데, 대체 그게 무슨 내용이냐? 라고 제가 물었더니, 심평원에서 온 공문도 있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댓글에도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원장님이 보호자가 환불을 요청해서 2,000원에 대한 환불을 다 마친 상태였다라고 했고, 그런데 보호자가 심평원에 민원을 넣었고, 비급여 부분 진료에 대한 동의서도 미리 다 받아놔서 서류도 제출했다. 그런데 심평원에서 보호자에게 2,000원 환불하라고 통보를 했다. 이거는 심평원 잘못이다. 라고 댓글을 다셨어요. 원장님이 심평원한테 받은 문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 환자분한테 아이 치료하고 그래도 아이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라고 여쭤봤어요. 정말 고민이 많은데 폐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라고 했더니 폐거하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한테 이번 기회에 선생님 덕분에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심사평가원을 활용하면 어떻게 의사를 괴롭힐 수 있는지 자기가 잘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심사평가원에서 받은 문자는 2,000원이 아니라 진료비, 네. 비급여 확인 민원 처리 결과 환불 금액이 21,6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민원인에게 환불 등 조치는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되는 문서를 확인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00원은 이미 환불 받았는데, 네, 2,000원 환불 받으시고 심평원과 국민신고에 또 민원을 접수시키셔가지고 이런 문자를 제가 받게 된 거죠. 그렇죠. 지금 이 댓글을 다신 분은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한 상황에서 2,000원 때문에 지금 환불받아서 끝났는데 왜 그랬어요? 이제 이런 댓글을 다니까 이런 댓글에 대해서 뭐 응답을 해주는 입장에서라도 조금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김 원장께서 아이를 치료를 해줬잖아요. 제가 있는 공간이 작지만 저한테 오는 환자들이 작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저희 병원은 다른 병원에서 혹은 치료하기 어려운 피부 질환을 많이 치료를 해요. 그런데 6월 5일 날 처음 오시고 그 아이가 오른쪽 손목이 움직이기 힘들어하고 움직일 때마다 아파하고 피고름 나고 진물 나고 피딱지 지고 그 상태로 많이 부어서 와요. 자, 네, 그런데 그 아이 그거는 지난주에도 이야기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네네. 저는 심평원에서 비급여라고 하고 네. 치료 자체에 대해서 21,600원을 환불하라는 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럼 이건 의사가 치료 행위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인정을 안 해준다라는 뜻인가? 이 생각이 들어서 대체 아이를 어떻게 치료해줬는가 해서 제가 원장님한테 그 진료 차트 좀 보내주세요 하니까 이렇게 클리니컬 차트로 보내하셨고, 거기에 읽어보니까 지금 아이 병은 어떻게 진단이 됐고 어떻게 트리트먼트가 됐다. 트리트 된 거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나요? 트리트먼트가 치료라는 뜻이고 그 밑에 서치한 치료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네. 이게 순서가 약간 뒤죽박죽돼서 일단 모아서 설명하겠습니다. 약으로 처방한 것이 코린 시럽과 포리부틴 시럽, 시자렉, 리나치올 시럽, 싱귤레어, 세토펜 건조 시럽 이렇게 나갔어요. 네. 이 약은 감기와 중이염과 장염과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약을 처방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진단한 이유는 진료하고 중염이 있는 건 보호자께 직접 보여드렸고요.
장염은 장소리가 안 좋고 배가 부풀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 설명드리고 가스를 배출하는 약과 배를 안 아프게 하는 약을 처방을 해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외에 탄력붕대, 코반, 손붕대, 리도 아가제, 꺼즈 이런 것들은 소독하면서 썼던 거예요. 네. 염증성 이거는 의사의 그 소독 행위, 치료 행위에 대한 처방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프레이와 뭐 중이염 치료 교육 및 자료, 생리식염수 이거는 중이염 치료는 물리적인 치료요법 중에 하나. 그걸로 다 처방이 치료를 됩니다. 하셨다는 거고 처방을 하셨다는 거죠. 재밌는 네. 거는 건강 보험 심사평가원 광주 지원에서 지금 이제 네. 공문을 이렇게 보냈어요. 보호자는 의사를 엿먹이는 방법을 공부를 해가지고 민원을 넣었는데 어떻게 민원을 넣었냐? 그랬더니 네. 기원에서 진료받은 땡땡땡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과 관련하여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총괄 진료비 정상 내역서와 같이 21,600원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거는 과잉 청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비급여 진료비 처리 결과에 대해 세부적인 정산 내용은 우리원 어쩌고저쩌고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뭐 첨부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 요청자, 금액 확인자 나 땡땡땡님 성인 아시군요. 네,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로. 네. 그래서 지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 지원에서 보냈는데 놀랍게도 지금 비급여 항목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심사평가원 도장까지 딱 찍어가지고 비급여 항목이라고 돼 있는 이게 비급여 항목이라고 함부레라 라고 하는 걸 보고 조금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한번 거기 보시죠. 코스프레이, 생리식염수, 자착성 손붕대, 자착성 탄력붕대, 교육 중이염 자료 다 6월 5일하고 6월 10일 이틀에 걸쳐서 진료했던 내용인데 이게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 내역이거든요. 이거는 보호자가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비용인데 그걸 왜 의사 선생이 보호자에게 환불을 해야 되는 거죠? 그 6월 5일과 6월 10일에 아이 소독하면서 썼던 재료가 있어요. 네. 이제 심사평가 이런 식의 일처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대부분의 수학과 선생님들이요. 네. 재료를 사오라고 약국에 내려보내요. 시킵니다. 네. 그런데 아이 데리고 왔다 갔다 가기도 괴롭고 심지어 다친 부위가 무릎이나 다리, 머리 이렇게 되면 가기도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일처리들 때문에 제가 소독하면서 썼던 재료들이나 치료 재료를 가지고 전부 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아니, 네. 환자를 치료하는데 네. 사용하는 재료를 그 부모가 약국에 네. 가가지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의사 네, 보통 선생님이 치료를 하는 게 대부분 소아과에서 하는데 이분한테는 그렇게 사오세요 하지 않고 병원에서 비축된 거를 사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를 했다는 거네요. 대부분 의사들은 그냥 집에서 하세요라고 하고 설명하고 보내지 이렇게 복잡하게 치료해주고 민원까지 받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요. 네. 약 주고 집에서 알아서 처치하도록 해요. 그런데 소아의 경우 그 다친 아이, 아픈 아이, 염증 생긴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치료하는 게 사실 쉽지 않고 실제 보지 않고 집에서 해보시는 게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 왜 그거를
그냥 지 부모가 지 자식 집에 약국에 들러가지고 약 사가지고 붕대에 집에 가서 직접 감으라고 하지. 본인은 굳이 병원에서 그거를 다 해주고, 아, 이분은 병원에서 그거를 직접 의사가 하게 되면 그거를 비급여로 청구를 하는 거는 심평원에 이야기하면 환불 조치까지 당한다. 이 네. 놀라운 비법을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본인한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할 수 있게 내보고 약국 가서 그 치료제하고 붕대하고 사가지고 집에 가서 하지. 선생님이 왜 그 약을 직접 바르고 그거를 치료를 다 해주고, 그럼 치료비 그냥 심평원에서 주는 것만 받지 왜 비급여로 그 치료에 사용하는 약하고 이 재료비를 보호자한테 달라고 그래요? 그 선생님 그러게요. 잘못했잖아요. 심평원도 그거 그러게요. 받지 말라고 그러고 아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진짜 잘못한 것 같아요. 그냥 약만 주고 돌려보내고, 다른 병원에서 안 나와서든 어쨌든 그냥, 야, 저도 약만 주고 돌려보냈으면 이런 일을 안 겪었을 건데, 아이가 눈에 밝혔어요. 그리고, 아니, 지 저도, 부모도 지금 신경 안 쓰는 애를 선생님이 아이 눈에 밟혔다니. 아니, 선생님 아이인가 또 아닌데 왜 그러지? 아이가 부모의 소유물은 아니잖아요. 아이가 정말 물건도 아니고요. 그리고 낫지 않고 손이 움직이지 않아서 불편해서 왔었는데, 두 번째 왔을 때는 아이가 잘 움직이고 있었고, 통증도 다 사라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독한 붕대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전부 다 안 내겠다고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코스프레이하고 생리식염수, 붕대, 뭐 교육용 자료, 이거를 또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 내역인데 그거를 심평원에서 내라 내지 마라 이미 본인 아, 부담이라서 그 보호자가 냈는데 놀랍게도 네. 심평원에서는 의사한테 이거를 보호자한테 환불해라. 그러니까 제가 그 보호자가 전에도 참 눈에 띄는 분이셔서, 그럴 때 그냥 불편하든 어쩌든 약국 가서 재료 사오세요라고 했으면 이 일을 안 겪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치료 자체를 겁내고 치료실 의자에도 앉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잠깐만요, 어떻게 잠깐만요. 시간을 아니, 단축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소아과 의사 그렇 선생님으로서 진료실을 아, 두려워하고 또 아닌 애도 지가 아프니까 얼마나 불편한데 병원에서 지금 맞아요. 어떤 치료를 받을지 아는데 그 상황에서 뭐 어쨌든 아이도 편하게 하고 보호자도 이 덜 불편하게 참 선생님은 하셨는데 일단 이 보호자는 그거는 네 사정이고 나는 뭔지 모르지만 네가 기분이 나쁘고 네가 싸가지 없게 하는 것 같으니까 난 심평원에 부당 청구라고 그냥 내기만 하면 심평원 그 사람들은 대부분 심평원 심사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 자세히 안 살펴보고 그냥 의사한테 자료 제출했어야 하니까 제출했으면 그냥 민원이 낸 대로 자 얼마네? 뭐 그게 뭐 20만원 200만원 2천만원이면 아마 의사가 지랄지랄 하겠지만 의사 선생님 돈 많이 잘 버시는 분들이니까 몇만원 수준이면 에이 더럽다 그냥 이러고 내는 게 기본적으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고 저도 그런 일 당한 적 있거든요. 옛날에 교수로 있을 때 연구비 썼는데 심지어 그 연구비 평가하는 기관에서 제가 산 책 21,300원짜리 그거를 이 책은
당신의 연구 주제와 관련이 없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으로 연구비를 지출한 것은 적절한 지불이 아닙니다. 환불하세요. 이 심사평가가 나왔을 때 완전히 뚜껑 열렸어요. 내가 두 번 다시 이 연구기관한테 내가 연구비 신청해가 안 받는다. 아니, 연구하는 사람은 내고 뭐 어떤 책이 어떻게 필요한가는 내가 정하는 거지. 내가 거만하고 권위적이고 잘났어 그러냐면 진짜 그때 뚜껑 열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어떤 연구비도 이 연구재단에 제가 신청 안 했어요. 왜? 그렇게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간섭을 받고 내가 무시당하는 거라며 차라리 난 안 먹고 안 산다 이 심정이 됐거든요. 혹시 선생님도 21,600원 이거 환불받아라는 거 하니까 선생님은 그거에 솟구쳐가지고 내 인지 이런 소아청소년과 보호자들 나 안 된다. 다른 성인 어른이나 이런 거는 환자가 자기 보호자니까 지 아픈데 의사 선생님이 약도 발라주고 붕대도 감아주고 치료도 해주고 좀 나아지면 의사 선생님이 완전히 구세주같이 되는데 소아청소년과는 환자하고 보호자가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 된 심정으로 자식이 병이 뭐 빨리 낫고 병치레를 안 하기를 바란다. 그런 심리로 병원에 갈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많은 부모들은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혹시 속으로 나를 칠칠 맞은 부모가 돼가지고 애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 모양이냐. 그럼 선생님이 아까도 언급했지만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 애 고생 진작 시켜가지고 상태 안 좋게 해가지고 선생님 병원에 왔는데 선생님 별거 아니든지 착착착 치료해가지고 딱 보냈고 다음에 와가지고 상태가 좋아졌으니까 그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완전히 이 의사 나를 바보 만든 의사잖아. 그다음 내가 삽질을 한 거를 이렇게 생생하게 노출시키면 어떡하는 거야?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그다음 내가 삽질을 한 거를 이렇게 생생하게 노출시키면 어떡하는 거야?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저는 심사평가원에 좀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그 자료 내면서 자료 준비해서 내면서 그리고 글도 적었거든요. 세세하게 다 해서 설명을 했어요. 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보면 알겠지라고. 아, 그렇군요. 원래 그런 소리가 있어요. 심사평가원에 있는 심사하시는 분들은 자료를 읽지 않고 판사들은 이 소명 자료나 증거 보지 않고 교수는 논문 읽지 않는다.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거든요. 이 아이 치료 처방만 봐도 주사 놓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주사료라고 분류해놓고 아, 생리식염수를 주사에 썼겠지. 그래서 갖다 붙인 거죠. 라고 그렇게 그냥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허위 악성 민원을 넣은 이 보호자분은 바로 알고 있었어요. 심사평가원에 민원을 내고 진료 클리니컬 차트하고 거기에 소모품 진료 내역을 내고 그러면서 소모품 된 거를 심사평가원에 청구한 금액이다.
라고 찌르면 심사평가원에서는 그 재료비는 네? 심사평가원의 청구 아니에요, 저건. 심사평가원에 심사평가원에 청구한 것도 안 많이 했어요? 네, 아닌데 저는 이제 경찰관처럼 양쪽 말을 들어보고 음식 만드는데 재료가 들어갔으니까 그걸 먹었으면 그 재료비 포함한 가격을 내는 거라고 민원인에게 설명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 바쁘신 제가 분들이 그런 걸 어떻게 민원인단에 설명해요. 차라리 심사평가원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의사들 그냥 목을 치든지 팔다리를 자르는 게 심사평가원이 좋은 거지. 무슨 힘들게 민원인을 불러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제가 너무 멍청했던 거고 그 민원인 분이 저보다 정말 똑똑하신 심사평가원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이거는 심사평가원 계시는 분으로부터 코치를 받았든지 그쪽 업계하고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다. 그래서 본인을 엿먹이는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민원 넣기 직전에 제가 혹시라도 차트를 고칠까봐 걱정이 되셨는지 제 차트를 다 뽑아달라고 하세요. 다 그렇죠. 뽑아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떤 용도로 쓰실 거냐고 여쭤봤어요. 대개는 그 용도에 맞게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요청 못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뭐 여쭤봐요. 그런데 개인 용도로 쓰신대요. 그래서 개인 그렇죠. 용도 어떤 거요? 하고 또 멍청하게 물어봤어요, 저는. 아니 그런 걸 왜 물어봐요? 어차피 내가 지금 개인 안갚음을 하고 내 화딱지 나는 거를 니를 심평원의 재물로 삼겠다 이렇게 네. 해서 내는데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이제 알겠어요, 이제. 네, 왜, 이제 아셨으니까 다행이에요. 박 선생, 어, 이 보호자분 너무 보호자분의 우리 심리를 한번 읽어보죠.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네, 저도 2만 얼마가 뭐지라는 생각은 저번에 들긴 했거든요. 2,000원이 아니고 2만 원을 왜 환불해달라고 21,600원. 21,600원? 그거를 의사한테 환불해달라는 네. 것도 아니고 심사평가원의 민원을 넣어가지고 네, 이거를 환불해주도록 시켜주세요. 그러면서 본인 호주머니에서 21,600원을 낸 게 이 재료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사가 부당 청구를 했다. 그 말은 뭐냐면 의사가 내한테 치료를 해주고 그 재료를 다 사용했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병원에서 안 하고 내보고 약국 가가지고 사가지고 집에 가서 내보고 아이한테 쓰라고 하는데 이 의사는 돈에 눈이 벌게가지고 병원에서 지가 치료를 직접 아이한테 해가지고 부모한테 시키면 되는데 그리고 그거를 부당하게 재료비를 청구했으니까 이거는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민원을 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네. 저 같으면 불만이 있어도 그렇게까지 노력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귀찮아서 못하겠는데 이분 같은 그러니까 경우에는 이 박 선생님이 네. 사는 게 그 모양이지. 이분처럼 이렇게 열심히 알뜰하게 살려는 분은 한 푼도 아끼고 우리 애를 위해서 쓴 것조차도 다시 의사한테 돌려받는. 그래서 우리 애를 치료하는 거는 이 국가 의료보험으로만 100% 보장이 되고 나는 땡전 한 푼 안 써도 될 수 있는 이 비법을 공부해가지고 지금 의사도 엿먹이고 심평원도 잘 활용하고 하는 그런 훌륭한 엄마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어떤 전후 사정을 다 알고 나니까 너무 되게 황당하고 이런 것들을 당할 때마다 되게 현타가 오면서 너무 이 직업에서 힘들 것 같아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니, 그게 안 힘든 이게 직업이 어딨어요. 환자 보호자가 교묘하게 그 공부를 해가지고 그 내가 병원 의사라면 병원 의사를 통제할 수 있거나 어떤 주의사항을 내릴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공부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훌륭해요. 이 범죄자일수록 법을 잘 활용해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동쳐먹거나 속여먹거나
죄 없는 사람을 죄인 만들고 지 거 챙길 거 다 챙기고 그거 지금 뉴스에 나오잖아요. 거짓 증인을 해도 되고 뭐 그래가지고 아무 죄도 없고 죽은 놈만 억울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사회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원칙, 얼마나 네. 자녀를 잘 키우겠어요. 의사 선생님 말에 따르면 이 민원인은 미리 민원을 계획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의사가 괴로울 수 있는 방법을 실천했고 성공하였네요. 그리고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아닌 21,600원이라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출 서류를 제대로 보지 않는 심평원을 통해 의사를 더 확실하게 괴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어요. 이 민원인의 마음은 대부분의 댓글에서 표현된 말투와 태도가 기분 나쁘다, 무시하는 것 같다, 훈계하는 것 같다, 요구한 것 외에 안내를 한다와 같은 마음인데 이것이 강한 적대적 공격적 행동으로 실천된 경우인 것 같습니다. 환자 보호자는 의사의 진료에 대해 기분이 나쁘고 상처받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댓글처럼 그래서 다시는 안 갑니다. 상처받았지만 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참았어요 라는 반응을 대부분 보일 것이지만 이 민원인은 자신의 기분 나쁨을 제대로 안 갚음했던 것이죠. 가만히 있지 않겠어. 내가 폐업하게 만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연구하고 노력하여 의사를 괴롭힌 민원인. 그 이면에는 무시받았다고 믿는 것에서 오는 엄청난 분노와 복수심,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동네 작은 병원 의사를 무시하는 마음이 깔려있지 않았을까요? 작은 개인 병원 의사가 나를 무시했다 이거지요. 인간은 큰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무시받을 때보다 내가 무시할 만한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때 크게 열받기 때문이죠. 이 민원인은 최상급 병원 의사의 진료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민원을 넣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어지는 영상에서 민원인을 비롯한 많은 소아 환자 보호자들의 마음과 그 마음을 확인한 의사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상담센터를 개설해 전문 심리치유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심리치유사의 길을 시작했어요. 마음 역방이 시작된 것은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마음 읽기를 배우고 제 마음을 읽으면서부터였어요. 우와, 그럼 저도 전문 심리치유사가 돼서 심리상담과 심리치유, 코칭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도 제 마음을 읽고 저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작가가 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저는 그냥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알고 싶은데.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을 읽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마음 읽기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우와, WPI 창시자이자 대한민국 대표 심리치료사 황상민 박사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WPI 초급 워크숍은 WPI 프로파일, 자기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들의 지도로 자신의 프로파일을 해석받을 수 있고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간단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 삶이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더라도 개인 상담을 받듯이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각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담 없이 편하게 읽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마음의 아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초급 워크숍 수료 이후 심리상담, 심리치유 전문가가 되는 임상수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WPI 전문가 과정에 지원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 WPI 초급 워크숍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